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대중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합시다. 곧 스리랑카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담당하게 될 아직 안 갔구나. 황대리입니다. 네, 황인지 대리님 나왔고요. 갑니다 이제. 네. 여전히 서울에서 살고 있는 유튜버 이수국입니다. 네, 천재 이승국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배 감독님이 네. 무슨 동영상 제작을 이렇게 빡세게 해. 아티스트야. 돈도 별로 안 된다고 해서. 상습범. 자리가 넓어서 좋네. 제가 생각했어요. 또 오늘 방송도 나의 원맨 쇼가 되겠구나. 어떠한 다양한 개그 코드를 준비할까. 저는 사실 이거 준비하는 거는 사실 이게 한 시간 하면 하거든요. 영화 내용에 대한 거는 별로 할 말도 없고 어떤 개그 코드로 내가 딴 사람 방송을 보잖아요. 네. 보면 그게 생각나더라고. 막 서스펜스 되게 탁탁탁 하던데 그때 서스펜션은 진짜 신의 한 수였다. 그 생각이 들면서 그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 불같은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가지고 해봐 그런 거 좀. 요즘 약간 침체기예요. 필요해. 왜냐면 내가 좀 바빠. 진짜 너무 바빠요. 맞아. 쓸데없이. 비한계 보러 가시고. 그러니까 막 어땠어요 그때 분위기는? 대관령에서 튼 영화. 대관령에서 국가대표 2 시사 같은 걸 했는데 영화는 국가대표 2인데 분위기는 곡성이었거든요. 진짜 막 안개가 진짜 이렇게 앉아있고 우리 앞에 있는 지금 김프로님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들이쳐가지고 사진 보니까 영화는 볼 어마어마하더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신기했던 게 스크린 잘 안 보여.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영화관에 들어갔는데 누가 스모그 머신을 킨 거야. 잘 안 보여. 근데 그렇게 영화를 2시간을 보더라니까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더라. 같은 시간에 저희는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저 사진 봤어요. 세 분 다 막 석고대자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대국민 사과했어요. 방송하다 욕을 했나? 막 그런 생각을 했지. 비가 너무 많이 왔어. 그러니까 저 그때도 거기도 날씨가 많이 안 좋았는데 진짜 대단하다 싶어서. 근데 1050m에서 영화를 트는 이벤트였거든요. 갔는데 의미가 있어요? 1050m나 뭐. 한국 기록원에 등재가 됐어요.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영화관에서 14일 동안 영화 상영하고 영화 봤다. 하여튼 재밌는 이벤트가 됐는데, 일단 첫째 날은 사전 답사 개념이었거든요. 촬영하기 전에. 그 회사 영상도 좀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사전 답사로 갔는데, 1050m, 끼케와, 제가 네팔 4000m에서 영화 튼 사람이거든요. 1000m, 장난 하나, 지금. 네팔 카트만두 공항에 내리면 해발 2000m야. 동네가 2000m야. 그런 동네에서 들었는데, 1050m. 근데, 우리나라에서 1050m 진짜 높더라. 그래요? 그래요? 케이블카 타고, 곤돌라 타고 쭉 올라가가지고 딱 내렸는데, 추운 거야. 밑에는 32도인데, 위에는 25도 막 이렇더라고. 진짜? 근데 대충 보고 이제 내려가려고 막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영화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알겠지? 하고 내려가자 했는데, 곤돌라를 안 돌려. 진짜? 왜 안 돌려요? 그러니까. 영화 보는데 시끄럽다고. 곤돌을 꺼놓은 거야. 그래서, 나는 볼 필요가 없는데. 나는 보게 될 건데. 나 지금 여기서 안 봐도 된다, 추운 데서. 곤돌 켜달라. 당신은 관계자이기 때문에 못 틀어주고, 혹시나. 관객 중에 너무 아파서 내려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 들어주겠다는 거야. 나도 직원이기 전에 한 명의 관객이라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딱 봤지. 애기가 몇 명 보이더라고. 이거? 분명히 중간에 튼다. 그 곤돌라 타는 입구에 장비 다 챙겨가지고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딱 기다렸는데 30분 지났나? 저 멀리서 청아한 목소리로 애기 울음소리가 저건 천사가 보내는 천사의 신호다. 부모님 애기를 데리고 탁 나오시는데 애가 아파서 그럼 당연히 틀어드려야죠. 곤돌라 어차피 한 번 돌면 거기 달려있는 카가 다 가야 되니까 우리 뒤에 타겠다. 타고 내려왔지. 그래서 너무 힘들었을 거야. 대단한 경험하셨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윤광훈 감독이랑 영화 볼 때 저는 막 덜덜덜 떨면서 2050m에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었다니까. 아무튼 여기서 완전 찜통 더위에 비가 진짜 많이 왔는데 그래도 오신 분들이 다 영화 보시고 집
집중력들이 대단하셨어요. 네, 안 가고 다 그 보시고 제가 살짝 섭섭할 뻔했는데 네. 제가 방송은 들었거든요. 제가 없는 사이에 잘 했나 걱정이 돼가지고 한번 들어봤는데 와 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뭐 방송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현장에서 혹시 저를 찾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 없었나요?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깔끔하게 없었어요. 그만합시다. 조퇴하겠습니다. 없으나 똑같은데 먼저 조퇴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댓글은 제일 많이 달리잖아. 하긴 뭐 네. 댓글을 찾아주셔서 제가 그 덕에 저는 그 덕에 너무 특징이 방송을 없는 것 같아. 뭘 만들어야 되겠어. 왜 영화 큐레이터잖아요. 김프로 언급은 하나도 없고 욕만 많고. 욕심인 것 같아. 이게 보면 이제 방송 몇 번 듣다 보면 김프로님이 이제 코멘트가 점점 영화에 대해서 많아지는데 모더레이터에 집중하세요. 큐레이터와 모더레이터에 집중해서 우리 말을 듣고 말의 가르마를 잘 타주세요. 이렇게 뭐 줄거리가 어땠나요? 하면 던져주 이거 하면 되지. 허져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대본. 나도 이동진과 참 해보려고. 이동진 이동진이 평론가고. 진짜 잘하더라고. 이동진은 평론가. 그렇죠. 그분은 진행자는 아니니까. 아니 진흥도 되게 욕심 부려요. 아니 뭐 모더레이터 하시죠. 깨알같이 욕심 많이 부려. 근데 베이스가 뭐 기자 하셔. 비슷하네. 그럼. 근데 왜 이래? 내가 문화부랑 같구나. 영화 이거. 기자를 안 했잖아. 문화부 기자를 했었는데. 그러면 갔다 오세요. 이거 하자고 다시 갈 순 없어. 아무튼. 그런가? 그럼 뭐 없네요. 방법. 하여튼 이렇게 뭐 제가 이게 잘 오늘 원맨쇼 잘 해볼 테니까 네. 우리 승국이 잘 어시스트 해주고 예. 슛슛 하고 김프로님 심판만 잘 보세요. 호루라기 빡세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멘트 던지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영화는 제이슨 본. 제이슨 본. 제이슨 본. 제이슨 네. 본. 제임스 본드하고 헷갈린다는 사람이 비슷하죠. 많아서. JB. 네. 저는 제이슨 본을 진짜 좋아해서 본 씨를 좋아해가지고 DVD 다 샀잖아요. 그 얘기 하셨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팟캐스트에 임하는 자세가 헐렁헐렁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요일 날 3편을 봤어요. 내리. 토할 뻔했어. 전 유튜브 때문에 본 레거시까지 다 봤었어요. 저는 레거시에 대한 저로는 없어요. 내용은 제가 다 있어요. 별로 내용은 다른 있으니까. 때도 되죠. 물론 뭐 조소하고 싶지도 않고 뭐 보고 싶지도 않고 아무튼 그래서 제이슨 본 생각보다 반응이 폭발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제 생각에 이 정도면 폭발적인데? 지금까지의 성적은 나쁘지 않은데 근데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기대한 것만큼은 폭발적이지는 않고 시기가 이렇게 좀 좋지도 않고 워낙 제이스본 시리즈 자체가 원래 그리고 한국에서 그렇게 히트작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제한적으로 이런 케이스예요. 인지도는 높으나 뭔가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액션으로 유명하지만 막상 본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네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또 그런 건 있지. 그 오랜 기간 걸쳐가지고 생긴 바들이 있기 때문에 작품이 좋으면 여러 번 가서 보거나 막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있죠. 막 곡성 4번씩 보고 막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분은 뭐 나중에 사정이겠죠.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제이슨 본 줄거리 요약을 우리 줄거리구나. 항상 내 타이밍인 줄 알아. 연천 이승국 선생께서 해주시겠습니다. Go. I remember everything. Remembering everything doesn't mean you know everything. 8년 전 CIA의 흑색 작전인 블랙 브라이어를 폭로한 뒤 제이슨 본은 신분을 숨긴 채 길거리 싸움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제이슨 본과 함께 일을 했던 전직 CIA 요원 니키가 본을 찾아오면서 그는 더 이상 숨어 살 수만은 없게 됩니다. 본이 아직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CIA 내부의 기밀을 알게 된 본은 다시 한번 CIA의 추적을 받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는 새롭게 발견된 CIA의 어두운 부분을 폭로할 수 있을까요? 제이슨 본입니다. 네, 제이슨 본. 네, 제이슨 본. 뭐 어떻습니까? 본 시리즈 워낙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제 감독 폴 그린그래스. 폴 그린그래스. 녹색 짠디. 녹짠디 형님. 그러네. 녹짠디 형님. 이 형 참 되게 녹초. 되게 막 그린피스에서 일할 것 같지 않아요? 녹초 형님. 그러니까 1편은 다른 감독인데 더그 라이먼 감독. 더그 라이먼 감독이 1편을 만들었고 이 사람의 영화로 뭔가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만큼 딱 스타일을 명확하게 잡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1, 2, 3를 보고 나서 이렇게 워낙 그 녹초 형님이 만든 2, 3가 이제 되게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1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오리지널 시리즈에서는 조금 빠진다. 본 시리즈에서는 1은 좀 빠지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챙겨보지 못했고 1은 다시 봤거든요.
정말 셋업을 잘한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잘했어요. 너무 재밌고 사실 그 스타일을 2,3에서 좀 발전시켰다는 느낌이 네. 들 정도로 그쵸. 원에서 뭔가 베이스가 탄탄하게 깔고 간 되게 수작이라는 오히려 걸 다시 원이 느꼈어요. 없었으면 2, 3가 나올 수가 없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 원을 다시 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 내가 너무 내 인식 속에 너무 과소평가돼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근데 그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렇고 그 역사적인 스파이물이나 액션물의 서양 액션물의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게 큰 획을 그었다라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아직도 본 시리즈가 그렇게까지 칭송받을 만한 시리즈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어요. 왜냐면 원 나왔을 때도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 현실적인 액션이기 때문에 그동안 스파이물에서는 제임스 본드가 주먹 한 번 날리면 무조건 기절하고 이런 액션이었다가 볼펜 갖고 막 잡고 그치. 이런 현실적인 액션인 것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이미 이런 거는 동양권에서는 언제나 봐왔던 액션이었잖아요. 근데 꼭 액션 말고도 큰 틀에서 갖는 의미가 있긴 하죠. 큰 틀에서. 네. 왜냐면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 미국의 행태를 반성하는 게 큰 띠이거든요. 주제가. 원이 본 아이덴티티가 본 시리즈 자체가 그것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거예요? 미국이 저질렀던 그 뿌려놨던 업보들에 대한 반성 그리고 조직의 논리가 있고 그 조직에 속한 그 개인의 갈등 뭐 이런 게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영화의 톤이나 전체적으로 꿰뚫는 주제 자체가 다루는 이야기가 우리가 했던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임스 본드는 막 싸질르고 냉전 시제가 만들어낸 산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싸질렀던 거에 대한 굉장한 통찰과 반성 생각을 해보자. 에 대한 게 그래서. 큰 주제로 있고 그거를 그 얘기한 현실적인 액션이 막 이렇게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진지한 반성을 담고 있거든요. 그럼 저도 이해가 좀 되네. 이게 뭐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는데 막상 기존의 첩보물이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이라면 뭔가 본 시리즈는 약간 슈렉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뭐랄까 기존의 전형적인 거 안에서의 뭐 발전들은 있었습니다만 전형적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첩보물에서 약간 비껴나거나 약간 근데 그 비껴난 방법이 좀 현실성을 부여하는 방법이었겠지. 그래서 그런 걸로 뭔가 1, 2, 3 완전한 완결성을 가지고 만드는 새로운 첩보물이니까 뭔가 새롭다는 거, 기존의 첩보물에 대한 새로운 접근, 새로운 방식을 확실하게 정립한 게 이 본 시리즈라. 그런 면에서 좀 뭐랄까 색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는 않을까 싶은데 그 오리지널이 있어야 또 가능한 부분이니까 서로 그런 부분에서 보완이 되고 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또 왜냐면 또 이렇게 본 시리즈 이후에 007 시리즈는 또 달라지거든요. 달라지죠. 네. 그래서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저거 뭐 관객이 보기에는 점점 더 완성도 높은 그런 첩보물을 보게 되지 않나. 그래서 보는 입장에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억 상실증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기억 상실증을 이제 해결해 가는 것도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밝혀지는 커다란 것도 또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이제 굴러가면서 뭐 거기서 오는 긴장감이 상당하기도 하고 또 이제 007 시리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살인을 하는 사람이잖아. 막 죽이고 다니잖아. 막 유쾌하 그러면서 막 능글능글 하면서 여자들 꼬시고 후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막 죽이고 다니는 건데 제이슨 본은 사람을 죽이더라도 그게 유쾌하지 않거든요. 본 시리즈에서 나온 사람을 죽이는 거는 그러지. 거기서 죽이는 거는 굉장히 오락적인 요소로 보이기보다는 그냥 액션은 굉장히 세련돼졌는데 굉장히 뭔가 찝찝한 게 계속 달고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2편에 가서는 자기가 죽였던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고. 실제로 굉장히 사과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세계관 자체가 여태까지 나왔던 그런 첩보 액션물하고는 궤를 굉장히 달리하는. 그리고 이게 2002년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9.11 테러가 있고 보수적으로 뭉치던 그 시기에 나온 거여서 굉장한 용기가 사실은 필요한 거죠. 팬이 맞으시네. 배 감독님이 해주실 법한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욕심낸다니까요. 아니, 본 시리즈는 제가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진짜. 욕심낸다니까. 그래서 나도 한 2, 3편 봤으면 이렇게 좀 얘기할 건데. 근데 그러니까 이해가 원밖에 된다. 없어. 저는 이게 제가 10대 때 2002년에 이 영화가 나온 거라서 그렇게 큰 그림은 못 보고 액션만 보고 막 이랬을 때 그냥 동양 거 갖고 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칭송받지? 이게 좀 강하게 남아있었어요. 그쵸. 네. 저도 이게 뭐랄까, 저 이게 어렸을 때 이제 지방에 살았으니까 아이들 기억이 있는데 비디오가에 가서 비디오 보던 세대였거든요. 그 방학 때 맨날 기다려서 비디오방 문 열면 가서 비디오 빌리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 뭐 인기 있는 비디오는 막 같은 비디오가 막 5개, 6개, 막 10개씩 이렇게 열려있어요. 누가 봐도 이게 재밌는 거구나. 인기구나. 빈통이면 다 뒤집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그쵸. 이게 딱 들어왔어. 이거 빌려가면 이건 재밌겠다. 그렇게 보던 거 있었는데 그렇게 보다가 뭐 그게 다 인기가 있으니까 다 나간 거야. 새로 나온 것 중에. 근데 그 중에 하나. 그래서 뭐 도저히 볼 게 없어가지고 그냥
한 개밖에 없는 통인데도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뭘 볼까 해서 그냥 딱 잡았는데 와, 이거 진짜 재밌다. 이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보지 했던 게 매트릭스였거든요. 난 매트릭스가 그냥 B급 영화인 줄 알았어. 비디오통이 한 개밖에 없길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비슷하게 그 본 아이덴티티도 봤어요. 그래서 뭔가 내 주위에서 뭔가 이슈가 돼가지고 꼭 봐야 돼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도저히 볼 게 없어가지고 고르다가 그냥 이거나 보자 해서 봤는데. 그렇게 봤으면 대박이지. 그래 본 아이덴티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렇게 봤기 때문에 오히려 또 남들도 다 인정한 엄청 큰 영화인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냥 되게 뭐 소소하게 잘 만든 재밌는 영화인데 되게 신선했다. 그런 기억이 있었고 요번에 오늘 다시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이슨 본 얘기해야 되는데 본 아이덴티티 얘기 이렇게 해서 언젠가 넘어가겠지. 하여튼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됐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진짜 새로웠던 것 같아. 그 당시에 보니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계속 그러는데 그래서 뭐 그 여자랑 같이 도망가다가 카페 가서 차를 마시는데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여자가 얘기하니까 보니, 나는 여기 들어와가지고, 밖에 있는 번호판 4개를 다 외우고, 저 웨이터가 오른손잡이고, 저 사람의 키가 9.5m, 뭐 95kg 정도 되는 걸 내가 왜 인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대사 치는 장면이. 그 대사 멋있어. 14년 동안 내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근데 그거 진짜 멋있는 대사였어, 그거는. 본 아이덴티티 하면 전 그 대사밖에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그걸 인상 깊게 봤는지도 모르겠는데, 다시 보니까 굉장히 인상 깊고, 거기서 오는 디테일, 또 이걸로 대표되는 그 엄청난, 뭐랄까, CIA 요원이었는데, 그 기억을 잃었다는 그 컨셉이 그 디테일로 구현되는 이 영화가, 정말 디테일이 가득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름은 같은 맥락에서 저는 너무 재밌게 본 영드가 셜록이었거든요. 셜록도 그 컨셉이 또 막 분석하고 막 이러잖아. 그런 디테일에서 오는 쾌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 아이덴티티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런 새로움을 가지고 간, 정말 엄청난 영화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액션도 그렇고, 뭐 중간에 이제 체이싱 장면이 꼭 들어가잖아요. 뭐 오토바이를 타든 차를 타든 막 쫓는 장면이 들어가고, 1대1로 싸우다가, 1대4로 싸우다가, 뭐 이제 요원들하고 싸울 때는 1대1이고, 이제 핫바리들하고 싸울 때는 1대4로 막 하고 지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반복되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재미도 굉장히 있으면서, 액션 영화로서 재미도 있으면서, 그 안에 주제 자체는 굉장한 의미도 담고 있어서, 이제 그런 걸 둘 다 만족시켜 주니까 빠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쉐이키 캠? 그 액션 할 때 카메라 흔드는 거. 그게 그렇죠. 여기서부터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이거 전인가 전이죠. 전이죠. 네. 그때 뭐 이미 흔들어 제끼고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맨션 격투할 때 이렇게 막 흔들고 하는 거. 저는 제 안에 하여튼 이렇게까지 이 영화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어느 기점으로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모든 액션 영화, 우리나라도 류승환 감독의 베를린 이런 것도 영향을 받았는데 액션 씬을 액션으로 안 보여주고 카메라 흔들림으로 페이크 치고 넘어가는 느낌. 근데 그건 홍콩 영화에서 많이 했어요. 보이지 않을 정도, 심지어 셔터 스피드도 느리게 해가지고 막 잔상지잖아. 막 흔들 제끼고 보이지도 않고. 근데 확실히 그 스타일을 정립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화 이후에 이 영화의 장면들을 이제 모티브로 해가지고 뭔가 웬만한 액션들이 많거든요. 다 따라했어요. 카메라 뭘 해도 워킹이라든지. 이거 뭐 본 따라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좀 억울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이미 이런 부분에서 뭔가 교과서가 돼버린. 액션 연출에서 교과서가 돼버린 게 아닌가. 그런 영화의 최신작이 나온 거죠. 제이슨 본. 우리가 얘기한 건 이제 본 시리즈. 본 아이덴티티, 슈프리머시, 얼티메이텀. 그리고 쳐주자는 레거시. 다음에 나온 게 제이슨 본. 레거시는 치면 안 되지. 레거시는 그리고 얼마 전에 인터뷰 봤는데 그 제작자 인터뷰 봤는데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그 판권이 있잖아요. 자기네 판권이 헐리우드는 그렇게 간다면서요. 이 몇 년도까지 이 시리즈를 안 만들면 판권을 돌려줘야 되는 계약을 해갖고 이것도 뭐 마블에서 만든 거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원 제작자 소설가인지 뭔지 하여튼 원작자가 있어요. 이게 돌아가게 돼 있어서 그 기한까지 맷 데이먼의 복귀를 설득을 못했다고. 그래서 기한이 더 필요하다. 해서 플랜 B로 만든 게 레거시였대요. 기한 늘리려고. 근데 그 본 레거시가 대한민국에서 100만 명이 봤어요. 그 후광만으로도. 그래서 맷 데이먼의 태도는 확실했거든요. 폴 그린그래스 감독이 아니면 안 한다. 근데 또 제이슨 그래서 이 동료가 돼버렸네. 맷 데이먼이랑 제이슨 본이 지금 동료가 돼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맷 데이먼은 이제 영화를 선택하는데 감독을 항상 최우선을 두고 선택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녹초 형님이 안 한다. 그러니까 뭐 아예 안 됐던 거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더 이상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시기가 오니. 그쵸. 나이도 지금 있고. 머리가 막 희끗희끗하잖아 나올 때부터. 그래서 많이 그렇더라. 45이래요, 45. 그래서 이제 뭐 나오게 된 거죠. 근데 다음 편은 이거 제이슨 본 이후에 대해서는 또 별로 말이 없는 것 같던데. 말이 없어요. 본인은 말이 없고 제작자는 말이 빨리 많고. 하고 싶겠지. 3편 했으니까 또 3편으로 마무리하고 네. 싶을 건데 그런 욕심은 있을 건데. 나올 수 있을까 싶긴 하고. 될까 싶긴 해요. 네. 그게 뭐 물론 뭐 충분히 제작비 이상의 흥행 성적을 가져갈 것 같긴 한데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나왔으면 좋겠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감상이었습니다. 그래요? 아, 저는 이제 그만 나와도 될 것 같아. 저도 개인적으로는 더 그만 나오면 나와도 약간 될것 같아. 불쌍해질 것 같다. 좀 그런 거 있어요. 이게 또 완벽했다면 또 제발 그만하자 싶은데 또 요것도 좀 아쉬운 게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뭐 물론 재밌게 봤으나 또 이 안에서 좀 어느 정도 이 전작에 비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 좀 아쉽네. 그러면 두세 편 더 해서 마무리해 줄래? 영화 자체는 이제 동명 소설. 네. 본 아이덴티티, 스프리머스 얼티메이텀. 네. 그 세 권의 책이 그대로 있고요. 근데 내용 자체는 완전히 다르다고 다르다고 그러죠. 그러죠. 네. 책은 그리고 더 많대요, 내용도 훨씬.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레거시나 뭐 제이슨 본 같은 거는 사실 완전히 따로 떨어져서 나온 거라서 뭔가 약간 튀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 기본적인 정보를 한번 좀 훑어주시겠습니까? 싫어요. 잠깐. 딴 얘기 좀 더 하면 안 돼요? 정보하기 전에. 뭐 해도 되죠. 네. 시리즈 난 그러니까 이게 네. 제이슨 본이 나와서 참 좋은데 좋은 이유 중에 이 영화가 나와서 좋기도 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본을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게 맨 마지막에 얼티메이텀이 2007년이니까 거의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졌어. 남아 있는 게 원에서 얘기했던 뭐 그런 디테일만 기억에 남아 있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 편의 완결성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 3가 기가 막히게 앞뒤 수미 쌍관에다가 대사랑 뭐 이런 것들이 뭐 기가 막히게 엮어있는데 얘가 뭐 2002년도면 언제야? 한참 어릴 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억도 잘 안 남아있고 뭐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눈도 뭐 되게 뭐 그때 나이에 맞게 봤겠죠. 그래서 못 챙겨봤던 부분들이 있는데 와 다시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 저도 이번 시리즈 보면서 유튜브 때문에 다 정리를 하면서 아까 봤던 막 나는 이런 걸 사실 왜 유명한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 근데 이야기 빠잖아요 또 이야기는 진짜 너무 잘 짰다. 엄청나죠. 1편만 해도 약간 어설픈 느낌도 있고 네. 특히나 그 마지막 계단에서 떨어지는 씬 같은 경우에 CG. 너무 튀고 아, 그것도 있어. 너무 튀고 모토로라 핸드폰 딱 여는데 화면이랑 그래픽이 안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뭔가 쌈마이한 거 그치, 같고 그냥 그치. 1편하고 끝날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슈프리머시 나올 때 이게 2편이 나와? 이랬는데 3편까지 딱 보면서 정말로 아까 그 김프로님 말씀하신 다루는 내용들이 좀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참여하는 내용과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3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는 그건데 맨 마지막에 킬러가 자기 죽이려 그럴 때 그 킬러가 물어요. 아까 전에 네 제이슨 본 네가 날 죽일 수 있을 때 왜 안 죽였어? 그랬더니 제이슨 본이 너는 네가 날 죽여야 되는 이유를 알기는 아냐? 묻고서 그들이 너한테 한 짓을 한번 생각해봐. 하는 그 대사가 1편에도 나오는 대사고 3편에 나오고 해갖고 아 이게 요런 큰 그림이 있긴 있었구나. 마냥 액션 영화 찍고 그냥 어거지로 스토리를 만드는 게 아니었구나. 해서 진짜 3편의 완결성은 정말 좋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래서 사실 더 걱정은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이슨 본에 할 제이슨 본. 얘기가 있을까? 너무 완벽하게 이야기가 쭉 시작해가지고 끝나버린 영화라서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대가 컸거든요. 왜냐면 1편에 발견될 때 지중해에서 발견되잖아요. 물에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 물에서 끝나요. 아, 그쵸. 3편이 끝날 때 그쵸. 수미 물로 떨어져가지고 물에서 한참 있다가 이렇게 DVD가 집에 있다니까요. 아니 난 처음에 띄엄띄엄 볼 땐 몰랐는데 일요일날 이제 앉아가지고 1편부터 1, 2, 3편을 쭉 틀어놓고 그냥 한 방에 쭉 보니까 이야 이거를 엄청나죠. 시리즈를 이렇게 꾸렸어? 싶은데 아 이거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딴 얘기를 뭘 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라는 생각에 이제 사실은 약간 불안한 마음 반절 기대하는 마음 반절 이러고 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2부에 그리고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1, 2, 3의 이제 제이슨 본에 대한 기본 정보라기보다는 1, 2, 3의 기본 정보를 좀 찾아왔는데 네. 먼저 계속 얘기했던 본 시리즈의 첫 번째 본 아이덴티티는 2002년도에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더그 라이먼이라는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했는데 막상 이거 이후에 2, 3, 본 2, 3도 이제 기획에는 참여를 했고 그 이분이 뭐 연출하셨나 보니까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인가 그 브래드 피트랑 안젤리나 졸리를 만나게 해준 그 영화 있잖아요. 네. 그거 연출하셨고 그다음에 점퍼라는 영화 연출하셨는데 사실상 그게 망했잖아요. 네, 사실상 본 아이덴티티가 가장 대표적인 필모가 아닌가. 엣지 오브 투모로우. 네. 이 감독이 엣지 오브 투모로우. 그 영화 저 좋아하는데. 그것도 재밌게 봤어요. 하여튼 그렇고 이제 이거 개봉했을 때는 전국에 한 60만 명 정도 관객을 동원한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작비가 6천만 달러였거든요. 야. 그렇게 많지 않은 뭐랄까 블록버스터 한 절반 정도의 예산으로 만든 영화인데 전 세계 2억 1,000달러를 벌어들였어요. 3에서 3.5배. 3.5배. 그래서 그러니까 빵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상 제작비만 봤을 때는 뭐 작정하고 들어간 블록버스터는 아닌데. 아니야. 근데 전 세계적으로 2억 달러를 벌었다는 거는 거의 뭐 완벽한 흥행작이란 거거든요. 그래서 2, 3가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뭐 2년 상관으로 2002년도에 원이 개봉했고 2004년도에 슈프리머시 그다음에 3년 뒤인 2007년도에 블루 얼티메이텀이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기를 얻었으니까 제작비는 계속 올라가요. 2 때는 7,500만 달러. 그리고 얼티메이텀은 1억 1,000만 달러. 그렇게 하고도 매번 수익은 났어요? 그래서 2, 본 슈프리머시 2004년에 개봉했을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폴 녹초 형님이 연출을 하고 이때도 우리나라에서 한 62만 명 정도 받고요. 얼마 안 받구나. 근데 전 세계적으로 2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그리고 본 얼티메이텀 제 대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3편 본 얼티메이텀은 2007년에 개봉해서 한국에서도 200만 명이 봤어요. 200만 명? 제작비를 1억 1,000 들었는데 전 세계 수익이 4억 4천만 원. 어이구, 훅 올랐네. 엄청 벌었죠. 근데 얼티메이텀이 정말 잘 진짜 만들었어. 뭐 시리즈에 뭐랄까 이게 3편을 하는 걸 뭐라 그러지? 영화 트릴로지. 유식하다. 유식하다. 미리 알고 있던 것처럼 말했어. 트릴로지 중에 이렇게 완벽한 완결을 가지고 가는 영화가 있었나. 사람 생각해보면 다크나이트를 쉽게 그냥 완벽한 트릴로지라고 하는데 사실 다시 찾아보시면 거기도 이게 약간 어설픈 게 있거든요. 그 양반의 3편이 놀란 그 형님이 사람 참 못 죽이는 형님이거든요. 그 보면 그 다크나이트 시리즈도 사람 죽을 때 되게 기가 막히게 죽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꺾어 죽는데 특히 배트맨 비긴즈 보면 약간 엉성한 기운이 되게 많아요. 있어. 이게 또 개인적인 경험 하나 더 해서 보자면 제가 태국 갔을 때 아예 할 일이 없어가 영화 한 편 보자 그러는데 내가 뭘 이해하겠어. 영어로 나올 거니까. 그래서 뭐 배트맨 알아듣겠지 하러 갔는데 배트맨 비긴즈 보고 들어갔어요. 태국 더빙이네.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영화 엉망인데 이거. 그때보다는 다시 찾아보니까 뭐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어설픈 게 있는데 이 편인 다크나이트가 말이 안 되게 명작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근데 라이즈 배트맨 하나도 안 봤어. 아 진짜요? 야, 이 사람 양반. 배트맨 하나도 안 봤어. 나가서 빨리 보고 가야지. 그거 본 시리즈 3편을 보고 블루레이 3편 다 산다. 아 그래요? 나는 배트맨 싫어해가지고. 그래요? 하나도 안 봤어. 다크나이트는 좋아하실 것 같은데. 다크나이트는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나는 그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이 순간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부러운 뇌를 가지고 있다. 진짜. 다크나이트를 안 본 뇌, 순수한 뇌를 가지고 있다. 순수해. 저는 심지어 3는 미국에서 봤어요. 그 라이즈 봤는데 70mm 진짜 제일 큰 IMAX 영화관 중에 하나가 거기 있어요. 거기 제일 앞줄에서 봤어. 모가지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영화 내용 이렇게 누워 보면 이렇게 고개 돌리며 봐야 되잖아. 이렇게 바스트 샷을 잡잖아요. 그럼 목에서 눈까지 가려면 이렇게 올려봐야 돼. 이렇게. 또 엉망이거든요. 또 뭐냐면 그게 태국에서는 태국어 더빙돼서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생각해보면 제대로 목소리 내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겠지. 얘기하잖아. 그 나쁜 놈 베인도 마스크 쓰고 안 그래도 영어 못 알아듣겠는데 둘 다 마스크 쓰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아픈 추억이 있는 시리즈입니다. 하여튼 뭐 얘기해야 될까 그래서 트릴로지. 그렇게 다크나이트의 트릴로지가 뭐 엄청나다고 하지만 사실 거기에도 약점이 어느 정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본 시리즈야말로 와 진짜 완벽한 결말. 그렇죠. 세계가 이렇게 합이 딱 맞아 있는 이게 참 엄청난 시리즈가 아닌가라는 걸 새삼 느끼게. 그리고 그 결말의 마지막 음악이 너무 또 좋잖아요. 띠용. 이거 제목이 뭐지? 익스트림 에이지. 그러니까 거의 뭐 침샘 분비되잖아요. 그 파블로브 개처럼 그 노래만 나오면 진짜 막. 그리고 항상 그 음악이 나오기 전에 뭔가 통쾌한 뭔가 있잖아요. 깜짝 놀래키는 뭔가. 그래서 그게 딱 나올 때 희열 그거가 굉장히 완성에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왠지 그 음악 딱 나오면 무조건 줌 아웃이 될 것 같잖아. 뭔가 우와 뭐 같이 놀라 그 느낌.
자, 아무튼 그래서 제이슨 번은 어떤가요? 그래서 제이슨 본 지난주에 개봉했습니다. 되게 좋은 날짜에 개봉했죠. 7월 27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5세고요. 1, 2, 3분이에요. 러닝타임이 1, 2, 3분. 103분. 네,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데 바로 직전 시리즈가 200만 명이 봤잖아요. 그래서 뭐 스크린 저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부산행 같은 거 막 1,500개씩 잡고 시작하니까 그 정도 갔으려나 봤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한 770개 정도 스크린으로 많이 안 왔네요? 네, 시작했고 최고 주말에 일요일에 한 826개 정도 올라서 영화관 입장에서도 참 현실적으로 판단했구나. 전 시리즈에 바탕을 해가지고 요 정도까지 배정을 했고 그다음에 첫 주말 지난 현재까지 174만 명인데 물론 지난 작품이 이제 통틀어서 200만 명이 봤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이상 넘어가면 200만 원 넘지 않겠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커진 영화 시장 훨씬 많아진 그쵸. 2배 이상 늘어난 스크린 숫자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성격이 좀 저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를 하루 전에 했잖아요. 네. 하루 전에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개봉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일주일 전에 개봉 그 시사를 해서 언론 백업 시사를 해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먼저 보고 기사 쓰고 뭐 잡지 있을 거 준비하고 이렇게 뭐 평론 올리고 평점 올리고 그런 거 하는데 간혹 가다가 진짜 임박해서 전날 시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니면 너죠. 너무 대박이라 너희들이 미리 썰을 풀어줄 필요가 없다. 거나 자신 있어서. 자신 있어. 아니면 괜히 악플 돌까봐. 괜히 악플 돌까봐 전날 빵 시사하고 그 다음날 바로 개봉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제이슨 본은 사실 뭘 홍보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뭐 본 시리즈 새로 왔다. 뭐 아는데. 감독이랑 배우가 만나서 다시 실험을 시리즈를 했다. 트레일러 보내줬다. 뭐 그 이상 무슨 또 언론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을까? 포스터만 해도 네. 저도 막 유튜버 작업하면서 자료들을 찾아보면 포스터만 해도 거의 그런 것밖에 없어요. You know his name. 딱 그냥 그 정도. 제이슨 본. 네, 뭐 대단한 문구도 아무것도 없고 얼굴 있고 딱 그 문구 있고. 예고편 그 트레일러 볼 때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그 트레일러 안에 그 배우가 우리가 하고 싶은 대사를 하잖아요. 진짜 제이슨 본. 우리가 똑같은 그때 딱 보고 나서 와 제임스 본드가 아니지. 제이슨 본이잖아. 우리가 똑같은 그대로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트레일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몇몇 헐리우드 영화는 트레일러와 실제 영화가 다르다. 그쵸, 다르더라고요. 에이 참 찾아보는 재미있지 난 않습니까? 그 생각했어요. 보면서 대리님 생각했어요. 이 영화 기가 막히게 툭툭툭툭 걸어가다 맞는 뿡 장면. 치는 것도 다르잖아. 그때 다르지. 히어로즈 알아? 나의 예상을 벗어나는구나. 얘가 재밌는 걸 해주려는 보여준 거고. 게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심지어 트레일러에 썼던 컷을 거의 안 쓴 이 영화로 그런 재미. 맞아. 그 대사 자체도 없어요. 지저스, 제이슨 본 이 대사 자체도 그 없어. 남자 그래서 A/B 컷을 찍어 놓은 거지. 테이크를 몇 개 가놓고 이걸 얼마나 기가 막혀. 트레일러는 얘기해줘야 되는 거고 그 영화상에서는 그 얘기하면 너무 촌스러울 수 있는 거지. 필요 없고, 그치. It's him 그러든가. 이 새끼 봐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러니까 트레일러로 봤던 게 다가 아니겠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트레일러가 다인 영화가 있잖아요. 맞아. 그렇죠. 이건 그런 영화 아니구나. 기대하고 봤는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제이슨 본이니까 좋았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건 뭐 워낙 전작들이 많기도 하고 수작이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관객 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저는 사실 조금 갸우뚱했었어요. 삐졌어요? 아니, 삐진 건 아니고 감히 나의 제이슨 본을 이렇게 내가 DVD를 2부에서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준비하셨어. 네. 그래서 제이슨 본도 그렇고 인천 상륙 작전을 가지고 공통의 저는 관심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도대체 이 영화를 누가 보나? 이게 처음으로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영화 제이슨 본은 이런 거죠. 안 보는 사람들, 누가 보는지를 확인해서 누가 안 보는지를 하고 싶었던 거고, 인천 상륙작전은 누가 보는지가 궁금했던 거고.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본 울티메이텀부터 시작할게요. 그전엔 자료가 좀 없어서 그런데, 이게 CGV랑 롯데 홈페이지 보면 이제 데이터가 되게 잘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남녀 성비랑, 그다음에 10대, 20대, 30대, 40대 중에 그래요? 몇 프로가 봤는지가 바로 떠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메가박스는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어? 투자 안 그러면 해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전산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전사회공은 아니 뭐 1050m에서 영화 틀지 말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이런 아니야? 게 있다. 내가 이게 뭐에서 일한다 그러면 내가 다 하는 내가 그 회사인 걸로 생각하시고 여기 리플도 몇 개 달리잖아요, 대리님. 대리님 뭐 이거 해주세요. 죄송한데 제가 사회공헌 담당자라고 지금 32회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사회공헌 담당자라고. 사실 이거 여러분들 다 볼 수 있는 그 자료를 저 똑같이 인터넷 치고 네이버 치고 용신에 가가지고 찾는 거지. 내가 이런 거 뭐 보고 받는 사람도 아니고 뭐 정리하는 사람도 아니란 말이야. 너 혼자 하니까 되게 좋다.
가봅시다. 본 얼티메이텀 같은 경우에는 딱 껴놓고 생각해보면 되게 쉽게 생각해보면 본 시리즈 남자가 볼 것 같아요? 여자가 볼 것 같아요? 남자가 보지 않을까요? 남자가 훨씬 많이 볼 것 같죠? 네. 여자가 훨씬 많이 와요. 아, 그래요? 일반적으로 영화 관객층 보면 여자가 더 많긴 한데 본 얼티메이텀 관계는 6대4예요. 여성이? 응.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의외네. 그게 막, 뭐랄까, 이게 막, 느와르 꼰대들만 볼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왜냐면 예쁜 여자 배우가 안 나오거든. 왜냐면, 맷 데이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예쁜 여자 배우가 안 나와? 맷 데이먼에 필적할 만한 예쁜 배우는 이번에 알리시아 비칸데르. 정도가 아주 발군이었고 그 전 시리즈들 보면 그렇게 굉장한 미녀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액션이나 이런 게 남성 관객들이 좋아할 요소들이 많은,데 남자들은 여자 보러 가지. 에이, 내가 여기서 007 시리즈랑 딱 비교해가지고 007 시리즈 남자가 얼마나 보느냐를 딱 얘기하면 되게 있어 보일 건데 있어 보세요. 내가 검색해볼게. 황대리가 인터넷을 검색 중입니다. 황대리가 인터넷을 검색 중입니다. 그러면 다른 비슷한 첩보물로 계속 꼽히고 있는 그 007 시리즈는 어떠냐? 같은 첩보물이잖아요. 최근에 개봉했던 그 스펙터를 보면 네. 남자 여자가 1대1이에요. 1대1. 남자 51%, 여자 49%. 뭐 미상하지만 남자가 더 많이 보는데 이 희한하게 본 시리즈는 여자가 훨씬 더 많이 그래, 보여요. 여자가 배우가 없다니까요. 맷 데이먼을 예쁜 여자 배우가 없어요. 맷 데이먼, 그래서 여자들한테 사랑받는 첩보물이다. 그렇지. 그리고 주로 많이 보는 관객층은 30대가 41%입니다. 이게 본 얼티메이텀 얘기거든요. 계속. 잘 보세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2007년도잖아요. 2007년도에 30대가 41%예요. 그리고 40대가 8.3%밖에 안 돼요. 본 얼티메이텀이. 근데 10년이 지난 제이슨 본은 30대는 39.2%로 비슷한데 40대가 29.5% 거의 30%. 그분들이 그대로 전보다 20%가 거의 더 늘었는데 이게 누구냐? 옛날에 전 시리즈 얼티메이텀 보셨던 30대였던 분들이 분이 그대로 나이 들어가지고 40대가 된 거야. 아, 그렇지. 네, 하여튼 뭐 이런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티메이텀 때 30대였던 분들이 네. 2002년에 아이덴티티 나왔을 때 20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 그냥 뭔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모두가 보는 그런 영화라기보다는 그때 같은 매니아들이 계속 타워가서 계속 보는. 시리즈를 보는 그런 게 이제 본 시리즈가 아닌가. 그러니까 제이슨 본 같은 경우에도 롯데 이제 예매 현황을 보면 여자가 58.3%예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이 보는 참 재밌는 시리즈가 아닌가. 결론적으로 여자가 많이 보고 30대가 제일 많이 보는 시리즈가 본 시리즈다. 신기하다. 이런 관객층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다음 시리즈가 뭐 한 2년 틈으로 계속 나온다 그러면 역대 이제 거의 처음으로 30대보다 40대가 더 많은 관객층이 더 많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맷 데이먼의 그 액션 배우로서의 역할이 20대한테 핫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본 얼티메이텀이 나왔을 때 20대가 50%가 봤거든요. 그때는 엄청 신선하고 이게 핫한 형님이었던 거죠. 그치. 근데 이제 이 제이슨 본은 20대가 보는 비율이 한 29%밖에 안 돼요. 그렇죠. 또 롯데는 26%. 그래서 20대들이 찾아본 메인 관객층이라기보다는 30대, 40대 전에 봤던 분들이 주로 보는 시리즈가 된 게 아닌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이미 보실 분들은 거의 다 본 게 아닌가. 그 전 시리즈 다 보고 나올 게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저도 이 개봉일을 기다려가지고 바로 뭐 어떻게든 그 평창에서 2박 3일 고생하고 나서도 보게 만드는 이런 걸 봤을 때 거의 본 사람들은 많이 봤지 않았나 싶어서 또 앞으로 엄청 많잖아요. 터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여름방학을 두고 나오는 블록버스터가 많으니 한 250만에서 300만 정도로 아웃되지 않을까. 찍어줘. 그게 뭐야? 250에서 300만. 나부터 얘기하는 게 아닌데 연초부터 하는 건데 항상 내가 얘기하면 지금부터 머리 돌리고 여기에 플러스 23 마이너스 20 이렇게 하더만. 에이 그러면 300만? 300만. 300만? 많이 잡으셨네. 네, 승욱 씨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절대 300만이 안 넘을 것 같다고 예전부터 생각을 해서 당장 이번 주에 수어사이드 스쿼드 개봉이거든요. 평이 별로 안 좋던데? 그래요? 별로 안 좋던데? 아, 그럼 또 다른 얘기가 되네. 어쨌든 그냥 제 생각에는 그리고 영화 제가 봤을 때 약간 아쉬운 점이 좀 있다, 이 영화가. 그래서 입소문이 엄청 잘 탈 것 같지도 않고 해서 한 230만 정도 생각했는데 대리님이 300만 부른 거 보니까 250만. 250만. 네. 내가 아까 뱉었던 거 아니야? 네? 이래서 두 번째 하면 참 좋아요. 275만 하겠구만. 아니지. 아니, 저는 처음부터 260만 생각했어요. 아, 진짜로. 70만이나. 265만.
260만에서 65만. 뭐 요 정도. 아, 이거 내 전략인데. 5만씩 더하기. 나 아무리 선언하는데 절대 나쁜지 안 한다. 아무튼 뭐 그렇게 폭발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중론인 것 같고요.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OST만 들어도 뭐라고 제목이 뭐라고? Extreme Ways. 익스트림 웨이즈가 띵 소리만 들어도 침샘이 분비되는 분들은 그냥 가서 보셔야 됩니다. 뭐 실망하든 마든 가서 봐야 되고, 네, 그냥 그분들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그걸 즐길 줄 모르는 분 같이 보고 나서 얘기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분들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사실 이거를 어떤 분한테 추천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전작의 맥락을 모르면 뭐 이런 액션 영화 많잖아. 이렇게 이미 너무 패러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예, 그냥 색다르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액션 영화 데이트하거나 친구들이랑 영화 볼 때 액션 영화 보러 갈래? 하는 정도 분들 아니고서는 딱 특정 어떤 분들에게 이 영화는 여러분이 정말 재밌게 볼 거예요. 라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전작을 하나라도 본 사람들만 봐라. 그쵸, 예. 안 본 사람들은 굳이 뭐. 챙겨보고 찾아보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성향인데, 만약에 본 시리즈를 내가 챙겨보진 않았네? 하시는 분들은 이걸 계기로 그 세 편 챙겨보는 거 정말 행복한, 그 순수하고 고결한 뇌 제가 삽니다, 정말. 그리고 정말 앳된 맷 데이먼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챙겨보면. 근데, 뭐,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제이슨 본에 나오는 맷 데이먼 모습이 전 더 좋더라고. 저도 지금의 빨리, 모습이? 저도 빨리 늙고 싶어요. 저는 이제 늙고 싶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혹시 본 시리즈 빠인데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이라면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기대 안 하고 오면? 큰 기대하지 마시고 갔다가 오히려 저는 제이슨 본을 보면서 느끼는 희열보다는 저처럼 와서 옛날 시리즈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느끼는 희열이 훨씬 클 거다. 동의.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렸고, 배 감독님이 없으니까 편집하기 좋겠다. 이 편집 시간이 차이가 확 나거든요. 이거야 이거 보기 전에 얘기하는 거는 하나겠는데, 이제 다음 편에 영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가요? 분석 좀 해주셔야 다행히 되는데. 우리 김프로님이 또, 맞아. 보원 시리즈의 또 골수편이라, 저는 입 닫고 있겠습니다. 근데 다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번 달에도 저희 영화 보는 이벤트를 하니까요. 무슨 영화가 될지는 폰트이블루는 그냥 상영하는데 26일 26일 금요일 밤에 상영합니다. 야외에서 26일? 네, 헤드폰 끼고 야외 공연장에서 영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영화 보시면 되겠고요. 시네마스타 멤버들이 나오는 공개방송 뭐 요런 거는 저희가 그 전주에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공지를 해드릴게요. 아니 뭐 내가 없어도 되더만. 찾는 사람도 없고. 하여튼 재밌는 거를 저희가 복작복작 기획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자,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대중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